자, 이 영상은 교과서의 작품 더 읽기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학습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패러디 작품 2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작품은 모두 다 김천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인데요. 일단 패러디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 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를 위한 모방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작품의 비틀기를 통해서 풍자적인 효과를 의도한 문학적 표현 방식의 하나지요. 일단 원본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패러디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원본 작품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문학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두 작품인데요.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며 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오규원의 작품부터 살펴보죠. 대단히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꽃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름을 불러준다, 즉 명명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거나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즉 명명행위죠. 이 명명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기다림에 지나지 않았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명명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대상은 왜곡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명명행위를 올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정당한 관계를 맺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명행위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는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김춘수의 작품에서는 대상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부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에 걸맞는 그 본질을 잘 파악한 명명행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어요. 그러니까 이 부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과 상관없는 나의 주관적 해석이 되겠죠. 인식주체에 의한. 그래서 결국은 대상의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대상은 나한테로 와가지고 엉뚱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져야 될 이름들이 아니라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원래 그대로의 이름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즉 원래 이름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될 보통 명사나 수명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의미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금자나 작약 등등등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면으로 가면은 인식주체를 나가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춘수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이런 명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존재의 본질 인식을 원하긴 하지만 그 욕망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욕망이죠. 나한테 끼워 맞추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식 대상은 이렇게 끼워 맞추진 의미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다른 명명자에 의해서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버린다. 즉, 주관적 해석은 순환적으로 계속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왜곡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왜곡되고 그렇다면 결국 본질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식 주체가 대상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는가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한 건데요. 제목이 사랑을 끄고 켠다? 근데 사랑을 시작하고 헤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라디오 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도대체 라디오 같은 사랑은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여기서는 명명행위 대신에 단추를 눌러주는 행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명명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단추를 눌러주기 전까지는 인식대상은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의 라디오라고 하는 게 이제 몸짓 같은 그런 그 무의미한 존재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단추를 눌러주니까 나한테 와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라고 하는 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에 대한 문제거든요. 즉 사랑을 모르는 존재, 사랑받기 전의 존재로부터 전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지금 아름다운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식 주체 역시, 사랑의 주체 역시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의 버튼을 눌러주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죠. 굳어버린 핏줄기의 황량한 가슴이라고 하는 삭막한 모습을 벗어나서 나도 전파가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사랑이 되고 싶어 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색깔 있는 네모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같은 의미를 갖는 시어들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죠. 거의 호러물과 같은 식스센스급의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사랑이 되고 싶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지금 라디오인데 라디오가 되는 사랑은 뭐냐면 아무 때나 끄고 켤 수 있는 사랑이야. 결국은 이거는 이례적인 사랑이고 아주 가볍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편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굉장히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그 고독한 현대인들은 강하게 갖고 있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사실 현대인들의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쉽게 헤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때는 열심히 정말 뭔가를 바쳐 거는 그런 현대인의 사랑을 그런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패러디 작품 2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춘수의 꽃 혹시 보지 않았다면 그 작품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